제가 참 이 시학 평생 그 문학을 연구하고 문학을 또 공부하고 또 창작도 하고 그리고 이제 노년에 역시 이렇게 고향에 와서 귀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까? 그것이 더 멋진 인생일까? 근데 이제 결국 그래 인간이 그 마지막에 뭘 할까? 뭐 사람들이 뭐 할 게 참 많을 거예요. 근데 막상 제가 골라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하는 것, 그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저는 평생 문학을 좋아하고 시학을 좋아하고 창작을 좋아하고 이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이 문학 이론, 특히 창작 이론, 특히 시학 이 분야에 관해서는 내 나름대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본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정말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다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고 해서 정말 노년 어떻게 보낼까? 아니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것, 그것을 마지막까지 하는 것, 그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산속에서 지내면서 요즘 열심히 지금 시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것이 지금 은유의 시학인데, 사실 이 은유의 시학이라는 제목이 제가 뭐 개발한 것이지만은 지금 이제 15번째인데 실제 유튜브에는 지금 40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또 새로운 것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은유의 시학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한 것이 그 은유의 출발, 비유의 출발, 아니 사고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보니까 인간의 육체, 몸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초 태어나서 가지고 나온 것은 몸뚱이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몸뚱이 하나 갖고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럼 있다는 건 뭐냐? 감각기관밖에 없어요. 꼬집으면 아프고 보기, 감각기관밖에 없어요. 그때 언어가 있었습니까? 사상이 있었습니까? 없죠. 우리들에게는 몸뚱이 하나 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나왔냐? 감각, 무엇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이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비슷한 경험도 있죠. 자, 이 비슷한 경험, 또 그리고 무엇을 보면은 비슷하다 하는 걸 연상하게 되고 그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최초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물과 감각적으로 접촉하는 것이고, 감각적으로 접촉한 기억이 뭘로 남느냐? 이미지로 남는 거예요. 어떤 상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그 내면에 차츰차츰 이미지가 쌓이고 쌓이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억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다시 이제 그런 기억을 하나하나 축적해 가면서 새로운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저거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그건데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같은 것을 유사성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보세요. 인간이 최초로 출발한 것은 이미지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경험한 이미지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쌓여서 그것이 하나의 자기 자신의 어떤 자료가 됩니다. 어떤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물을 만날 때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이미지와 연결시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성을 찾고 그렇지 않은 것을 찾아가면서 사물을 분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쨌든 어떤 사물을 보고 저게 뭘까? 그것을 알고도 한다면 과거에 경험했던 이미지와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경험, 그 경험과 비교할 것밖에 없죠. 그러면 과거에 경험한 이미지와 비교해서 새로운 사물을 이해하는 과정, 그게 은유 메타포입니다. 그게 은유예요. 그게 상상이고. 그러니까 인간들의 사고의 출발은 바로 그런 경험된 이미지들과 새로운 경험을 연결시켜 가면서 또 다른 경험을, 또 다른 세계를 개척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지의 축적,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물과 연결시켜보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인생의 출발은 이미지에서 시작하고 그 이미지에서 메타포, 은유로 발전하고 그 은유가 확장되고 확장돼서 지식이 되고 언어가 되고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된다. 이런 놀라운 원리를 제가 공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유의 시작의 매력을 느끼고 계속 이 은유의 원리, 이것을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은유의 출발, 이미지의 출발은 몸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몸 은유, 몸 이미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고의 출발은 몸 이미지에서 시작했다. 그만큼 몸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지 하면은 지금 사전적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미지란 마음에 비춰진 그림자, 마음에 비춰진 그림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그럼 몸하고는 따로, 마음이 따로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 그게 바로 이원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 정신 이래가지고 마치 정신이라는 세계는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닌 딴 어디 아주 저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딴 세계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마음, 정신, 그것은 굉장히 고상하고 대단한 것이고 육체, 그것은 아주 보잘것없고 그 썩으면 끝나는 것이고 이래서 몸을 우습게 봤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소위 히랍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몸을 우습게 봤습니다. 정신을 아주 높이 평가해요. 정신은 하늘에서 받을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늘을 가요. 그런데 육신은 땅에서 와서 땅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무시해도 된다. 뭐가 중요해?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 그게 바로 이원, 정신과 물질, 정신과 육체, 마음과 육신을 분리시키는 그런 사고가 2000년간 흘러왔어요. 자, 이러니까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따로 하늘에서 떨어진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뇌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가슴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네, 다 가슴에 있다고 그러죠. 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 마음은 느끼는 거니까 그건 가슴이다. 그게 이제 그냥 보통 하는 말입니다. 느낌이라는 데서 그런 거죠. 그런데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뭐냐? 마음의 본적지가 어디냐?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정신세계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 가슴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다만 그것은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뇌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도대체 이 느낌, 아프다 또는 기쁘다, 즐겁다, 슬프다, 뭘 안다, 뭐 이런 느낌의 세계나 이해의 세계,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것인가? 이것을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타나느냐? 피부에서, 몸에서 모든 감각을 눈으로, 그러니까 청각이나 시각이나 후각이나 뭐 이런 걸로 다 느껴요. 최초의 작업은 느끼는 거죠. 그 느낀 정보가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에는 신경줄을 통해서 뇌로 갑니다. 뇌에 도달해요. 그 판단을 어디서 하느냐? 뇌에서 합니다. 모든 느낌이나 생각이나 사고나 모든 작업은 어디서 하느냐면 뇌에서 합니다. 뭐 전두엽에서 한다든지 뭐 더 의학적으로 얘기하지만은 모든 정보는 어디로 가느냐면 느낌이든지 뭐든지 모든 정보는 뇌로 갑니다. 그리고 뇌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뇌에 있습니다. 근데 뇌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몸 속에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뭐냐? 우리는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도 몸 속에 있더라. 몸과 마음은 그러니까 하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우리는 마음 따로 몸 따로죠. 근데 오늘날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마음과 몸이 따로가 아니라 마음도 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뇌가 우리 몸이라면은 결국은 마음도 몸 속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시에서 은유다, 상상이다, 그 수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시를 공부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우리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물과 부딪히면서 느끼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출발이 따지고 보면은 은유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이 은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시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요즘 그래서 은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 제가 또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몸 은유에 대해서 몇 달 공부를 좀 했어요.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은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은 왜 마음을 호수라고 말하나? 그것은 마음이 호수가 아닐까 하는 기대.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것은 마음이 촛불이 아닐까 하는 기대, 희망이죠. 소망이죠. 자, 그러니까 은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망의 결심, 소망의 결과, 소망의 표현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왜? 호수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이 호수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여서 여호와는 그 여호와가 어떤 보이지도 않고 뭐 느껴지도 않는 여호와는 어떤 사람일까? 여호와는 목자 같은 사람이야 하고 기대를 하죠. 어떤 공통점을 인정.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시가 나오는 거죠. 기대, 희망.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와 희망. 그런데 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와 희망, 그게 뭐냐?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게 뭐냐? 그게 신앙, 믿음입니다.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보다 나은 어떤 세상을 그리면서 그걸 기대해가고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도 참 저는 그래서 요즘 아주 신이 났습니다. 야, 그럼 믿음도 메타포냐? 믿음도 은유냐? 네, 지금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면서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의 메타포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이 뇌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믿음과 기대, 그것을 우리는 물론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믿음은 예수쟁이만 또는 신자들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일반 사람들도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해가 뜰 것이다. 믿음 갖고 살자. 과학자도 요걸 실험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 갖고 하는 거지 뭘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믿음, 그 믿는다는 것, 뭘 희망한다는 것, 어떤 가능성을 꿈꾼다는 것, 그것이 그냥 가능성을 꿈꾸는 게 환상이 아니라 가능성을 꿈꾼다는 것에 엄청난 힘이,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행복하고 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 속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요즘 사람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다 돼요. 문제는 희망이, 그리고 긍정적인 희망이죠. 더 하나 얘기할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요즘에 많이 여러분들 들어봐서 알겠지만 플라시모 효과라는 것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플라시모 효과, 플라시모라는 말은 히라보로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플라시모 효과. 근데 이 플라시모 효과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환자에게 가짜 약을 의사가 주면서 이것은 진짜야, 이건 효과가 굉장히 좋아, 먹으면 날 거야 하고 그 약을 줘요. 그러면 그 환자는 이 약이 저 저명한 의사가 좋다고 말했지, 효과가 있다고 말했지, 그러면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야, 그런 믿음, 그런 희망, 그런 희망을 갖고 그 약을 먹게 됩니다.
먹었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이게 뭐죠? 믿음의 힘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런데 야 그거야 그런 그 하나의 그건 일종의 하나의 정신적인 뭐 하나의 심리 상태, 한 긍정적인 뭐 심리 상태, 뭐 일시적인 거 아니냐. 근데 일시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요. 이게 진짜 약입니다. 그런데 진짜 약을 주면서 이건 진짜가 아니고 이거 독약이야. 약효가 없어. 그렇지만 이거밖에 없으니까 너한테 준다. 그 약을 줬어요. 그러면 이 환자는 이거 진짜는 아닌데 독약인데 그래도 뭐 이거밖에 없다니까 할 수 없이 먹어요. 먹고 나면 배탈납니다. 왜? 이건 나쁘다고 얘기한 그 기대,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기대를 프라시모, 그리고 부정적인 기대를 뭐 노시모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삶과 그냥 뭘 보면 무조건 너 아니야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요즘 정치하는 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물어뜯는 거야. 서로 물어뜯는 거야. 이게 부정적인 사고죠.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때는 그것이 힘이 되고 그래서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건강한 어떤 세상으로 변하지만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은 그는 계속 부정적이고 몸도 나빠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야 그거 미신 같은 생각 아니냐, 그거 일시적일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그러니까 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느냐면 그래서 이 프라시모 효과 이게 단순히 그냥 심리 현상일까?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그것을 분석해 봤어요.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더니 뇌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뇌에서는 도파민, 다시 말하면 기쁜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효과가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믿음의 힘이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알약, 가짜약 하나도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면 약효가 있는데 하물며 예를 들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어느 쪽이 더 효과가 크겠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이 해의와 부정과 그 비과학이야, 그것은 막 비현실적이야 라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가 시를 쓴다는 게 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은유라는 게 뭐냐? 이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소나무를 보고 이 소나무가 그 무엇인가 정말 결백을 드러내는 어떤 의지였으면 좋겠다. 산을 보고 웅대한 어떤 그 의지의 어떤 그 사나이 영웅 같은 게 뭐였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드러내는 것이 상상이고 그게 이미지네이션이고 그게 바로 은유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메타포와 상상과 시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참 이걸 그냥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오늘
어쨌든 지금 그래서 그런 분야 속에서 제가 다시 몸 은유에서 종교적 은유의 문제를 제가 연구하면서 지금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저 혼자는 재미있어서 참 이게 저 혼자는 그러니까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주 힘들지만은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시를 공부하고 은유의 시학을 공부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와 함께 이 은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하고 공감을 갖는 그런 노력들이 그것이 전부 다 어떤 긍정적인 세계로의 어떤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하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는 그거야 시고 의학은 의학이다. 몸은 아까도 이제 몸 따로 마음 따로 시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니까는 그건 몸하고 상관없어.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떤 기대, 희망 그것은 몸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업까지만 그것을 분석해보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좋은 상상, 좋은 꿈 이런 것을 하면은 몸도 건강해진다. 가짜 약도 진짜 약이라고 믿으면 병이 낫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를 쓰면서 그런 긍정적인 세계, 꿈의 세계를 그려나가다 보면은 몸도 건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간다면 시학은 하나의 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